집회에 힘보태러 나가려고 하다가 긴급한 소식이라서 먼저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집회를 가로막는 경찰, 이런 태도를 윤석열 앞에서 공수처 앞에서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합원 3명을 연행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진행한 한남동 관저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연행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행진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위법적으로 이를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노총의 입장은 이겁니다. 수사 당국이 윤석열을 체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노동자들이 직접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공감한 또 많은 시민들이 어제 밤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방금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 핵심은 뭐냐? 지금 연행자는 모두 2명이다. 2명이냐 3명이냐,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크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태극기 부대가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위험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이 입장이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전 영상에서 어디로 갈지 포스터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냐, 어디 안국역으로 가냐, 지금 막 장소가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한남동으로 가서 힘을 좀 보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빠르게 한남동으로 가려 하고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물리력을 왜 윤석열 앞에 가면 못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이걸 두고 이거랑 윤석열 잡는 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왜 노동자들한테는 무력을 가해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세게 쳐야지, 공권력이 더 세져야지, 이런 얘기라고. 윤석열을 잡는 데는 당연히 무슨 왕을 모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택도 없는 나라를 바란 적 없고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태극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들이 있죠. 심지어 저 JK 김동욱도 저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권성동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 태극기를 모욕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단순히 지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법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단호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을 넣었다. 윤석열과 전두환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무자비한 전두환조차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받고 직접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라탔는데 윤석열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는 가장 악질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쫄보에다가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탄핵 결정문에 이렇게 쓸 거라는 건데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왜냐? 헌법 12조 3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경호처 직원들 앞세워서 거부한 건데, 결국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걸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찌질하다, 비겁하다, 경호처 그 뒤에 숨어가지고 저런 쫄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호처라고 하지만 핵심이 이제 군 세력들이죠. 그래서 탄핵의 골문을 스스로 자살골 차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얘기인 겁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윤석열이 저지르고 있는 데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놀이하면서 지금 막 재벌들 만나니까 아주 신이 났죠. 저것도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데, 지금 막 TV 보면서 그냥저냥 막 재벌 만나고 자기 막 프로필 바꾸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저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국내에서 좌파들이 막 간첩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태극기 모욕 세력들한테 딱 맞는 기사가 떴네요. 외신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냐? 체포 지연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에 한국의 위기로 연결되는 거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 체포 실패로 한국인의 무력감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태극기 모욕 세력과 그 내란 공범들, 한마디로 저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세계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실시간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체포 지연으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한국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윤석열 직무정지인데 체포를 실패했다고? 경호처가 지금 개인의 충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따끔한 일침을 지금 해외에서도 외신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P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호처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영장 집행 막을 권한이 없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내란 수개범과 그 공범들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프랑스 그 24시간의 방송인 프랑스 24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저 경비를 군에게 맡긴 거다. 이거는 결국에 윤석열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뻔히 다 알고 사태를 예상하고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뭡니까? 김영삼 YS 정권 때 하나의 청산을 해서 적어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육사 사조직 때문에 벌벌 떠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이 육사 사조직 문제가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헬마 형님 같은 경우에도 육사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 특히 국정원이죠. 저것들이 참사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권력기관에 착 달라 붙어가지고 권력자들한테 착 달라 붙어가지고 권력기관이 정보 막 불법 사찰하고 정보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막 참사 때는 오히려 막 프레임 뒤집어 씌우게 하고 뭐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막 그 인신 공격하고 어떻게든 연대 에너지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 싹 다 청산해야 된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 겉으로 그냥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 이런 것들이 간판만 바꿔단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청산이 된 거였습니까? 저들이 개혁이 제대로 된 게 뭐 하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확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태극기 모욕 세력들의 짓거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포 실패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이 심해질 것이다. 결국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요동치는 거예요. 월요일이 두렵다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잡히는가 싶더니 또다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왔으니 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결국엔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오만에 가까운 저항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 대한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극기 모욕 세력들한테 이걸 질문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일단 대부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보도가 뭐를 의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마 전혀 이해를 못할 거고요. 설령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빡빡 우겨대겠죠. 결국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가 종북, 좌파, 간첩, 막 좌빨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다 이재명 지지자가 돼버렸다. 저것들도 싹 다 그냥 CIA에 신고하자. 이따위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저들의 손에 태극기를 쥐어주는 그 자체가 저는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 덕후에서도 그렇고 태극기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단체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태극기 모욕 세력들, 모독하는 세력들, 그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마라. 지금 눈 떠보니 후진국 되지 않았냐. 윤석열의 즉각 구속과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떻게 늙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노인단체 시국선언에 동참하신 분들과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잘했다, 불쌍하다 이따위 얘기를 떠들면서 국가를 계속해서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공화국의 적, 왕당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 둘 중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말도 안 되게 무슨 역사를 다룬다, 경제를 다룬다 하면서 막 인플루언서들 중에 나는 이 와중에 중립이다. 나는 이거 중립 기여를 받겠다. 양당 다 똑같아. 이 정치인들 다 똑같아. 말로는 뭔 말을 못합니까? 그런 자기들이 결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럼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냥 이 와중에 자기 돈만 벌면 장땡이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맞아.
야, 정치는 관심 가져봤자 어차피 다 똑같은 것들이 하는 거야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빠르게 한남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자 다른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긴급한 상황에 윤석열 체포, 구속, 파면까지는 어떤 식으로 저들이 분열을 조장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랜만이죠. 일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고 권성동의 헛소리, 이준석 씨 얘기 오랜만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도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